안녕하세요. 심심건축 이야기의 심심아입니다. 현재 뉴욕의 영국계 건축회사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고요. 심지로 건축가의 작품을 좀 더 친근하고 알기 쉽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지에서 지어볼 작품은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스미요시 주택입니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건축가의 이름이죠.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지니어스로서의 글래스하우스, 그리고 강원도 원주의 뮤지엄산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뮤지엄산은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되게 괜찮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진이죠. 바로 빛의 교회의 건축가입니다. 이분의 건축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건축을 일반적인 대학 그리고 실무의 과정이 아니라 독학으로 건축을 하게 된 케이스도 그렇고, 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재료가 노출 콘크리트라는 점도 그렇고요. 세 가지 단어로 이분을 요약을 해본다면 노출 콘크리트, 빛, 그리고 단순한 기하학을 이용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기하학은 곡선으로 건물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주로 네모,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 같은 간략한 형태를 이용해서 건물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어볼 스미요시 주택을 한번 봐야겠죠? 스미요시 주택은 오사카에 1976년에 설계한 두 부부를 위한 집입니다. 당시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일본 건축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 상을 받았을 때에는 불편한 집이라고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왜 그런지는 지어보고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실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주변 집들과 비교해서 건물의 인면이 굉장히 닫혀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변 집들도 당시에 지어진 일반적인 양옥주택인 것 같고요. 이제 도면으로 좀 더 정확한 스케일을 확인해 볼 거예요. 폭은 3m 정도로 집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좀 좁고, 길이는 15m 정도로 세장한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집들도 현재 스케일을 지켜주기 위해서 치수를 재고요. 이제 이 치수를 가지고 심지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서양인 땅을 고르고 옆 건물과 딱 붙어 있도록 윤곽을 잡아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들은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 옆으로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대로 벽을 만들어주고 한 층당 높이는 3m로 낮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집 안에 있는 정원이자 중정을 만들어줍니다. 지붕 없이 이 가운데 공간은 바로 하늘과 맞닿아 있고요. 심지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도 써야 합니다. 현관도 중정과 마찬가지로 지붕이 없는 뚫린 형태고요. 2층에는 브릿지를 통해서 방들을 연결해주고 2층을 올라가기 위한 계단도 만들어줍니다. 건물의 마감은 이분의 시그니처인 노출 콘크리트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창문과 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창문 같은 경우는 사람의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발 높이에 있어요. 아마도 옆집들의 양옆이 막혀 있지만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창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선이 창문을 향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중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중간중간 빛이 이 건물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확인도 해주고요. 바닥 타일 같은 경우도 가운데 중정 공간이 거실과 주방에 연속되고 연결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중정과 같은 타일을 깔아주었습니다. 2층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타일을 깔아주고요.
검은색 창틀과 문으로 회색의 노출 콘크리트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창틀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노출 콘크리트가 건물 안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2층에도 마찬가지로 발 높이의 창문을 만들어주고요. 각 방에 침실 그리고 다도방이 있는 곳에 목재 바닥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의 건너편인 다도방에는 이렇게 천창이 있어서 방 안에서도 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으니 건물 안에 있는 가구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살펴보듯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또 정갈하고 그러한 가구들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는 이러한 화분들도 좀 놔주고요. 건물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가구 같은 경우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놓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옆집 건물들도 아까 구글에서 봤던 사진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되었으니 한번 들어가서 체험해 볼 차례네요. 원래 살고 계신 노부부분들이 마침 에어비앤비로 집을 내놔서 하루 동안 묵어볼 수 있게 됐어요. 오사카에 갈 때마다 항상 못 가봤는데 드디어 체험을 한번 해보네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현관에도 이렇게 지붕이 뚫려 있고요. 바닥에는 타일, 벽에는 노출 콘크리트, 단 2가지 재료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건물의 전체적인 느낌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목이 마르니 물을 한 잔 좀 마셔줄게요. 중정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정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외부와 맞닿은 공간이 있어서 오늘의 기온은 어떻고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이 노출 콘크리트와 만나는 게 굉장히 좀 아름답네요. 다도방에 들어가 보니 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다도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오픈된 공간 그리고 브릿지를 사이에 두고 두 공간이 나뉘어 있어서 2층에서도 역시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틀고 하루 동안 집을 살펴봤더니 좀 피곤해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바깥에 나가야 하네요. 비가 오는 날에는 화장실도 가기 좀 불편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오히려 바깥 기온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좀 좋은 것 같네요. 날씨가 좀 비교적 따뜻해서 중정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일광욕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하루를 잘 묵고 집에 가야 해서 이제 그만 가봐야 할 시간이 됐네요. 하루만 더 묵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행은 항상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안도타다오의 스미요시 주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고서 이제 느끼는 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좀 건물인 것 같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데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 됨에 따라 사람의 삶이 어떻게 자연에 순응할 것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자연을 단순히 창문을 통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활을 할 때 좀 더 건강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건축가의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